있는 주제에서 제가 한 연구를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,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. 이미 과학 주제는 저한테 정해졌고 과학 정보도 정해졌고,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여기서도 1등을 하고 영국 대회 가서도 1등을 한다면 이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등을 바라고 열심히 임할 것 같습니다. 네, 생태덕후 이세인입니다. 반가워요. 근데 혹시 커피 한 잔 하고 오셨나요? 저는 자판기 커피 마시고 왔는데 거기다가 힐까지 신으니 굉장히 직장인 같죠.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높이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비유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이에서 내려와서 좀 시선을 아래다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새콤달콤한 파인애플 모두 좋아하시죠? 파인애플 같지 않겠지만 파인애플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파인애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맛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꼭지 부분입니다. 이 꼭지 부분은 브로멜리아드인데 알로에처럼 쭉 뻗은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리고 방사선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가 컵 모양으로 비어있죠. 그런데 보통 다른 식물들은 뿌리에서부터 줄기의 물관으로 수분을 흡수하는데 브로멜리아드는 이 물관을 사용하지 않고 밑둥에 1차 필터로 정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컵 속에 그 1차 정수를 한 깨끗한 유해 미생물이 사라진 물을 모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손님이 찾아와요. 바로 개구리부터 달팽이까지 공생생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. 이 컵을 우리가 마시는 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산란을 해요, 여기서. 그런데 산란을 하고 남은 알들의 껍질의 영양소가 용해되어서 미네랄로 전환됩니다.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, 바로 이 브로멜리아드라는 깨끗한 미네랄 워터 자판기인데요. 이건 마법도 아니고 CG도 아니에요. 제가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, 사실은 이 자판기 가치가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보다 훨씬 높습니다. 우리가 고맙게도 브로멜리아드가 고산지대부터 산악지대, 사막지대까지 재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퍼뜨릴 수 있고 또 그 물이 식용이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식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해답이 될 수 있거든요. 물품 구호 같은 경우에는 이동비가 너무 많고 적정 기술을 발전하자니 연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낮추고 하이에서 내려와서 이 숲속에 있는 숨겨진 자판기에서 우리들의 컵을 이렇게 되찾을 수 있다면 그 말은 달라집니다.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찾지 못했던 자연 속 자판기를 이용해서 컵을 되찾아갈 수 있길 바라요. 물론 제가 300원을 받지는 않습니다. 공짜니까요. 그리고 제 비율은 소중하니까 다시 신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자연 속 자판기라 그랬는데, 그러면 자판기는 비용을 지불해야 그 상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발표 중에서의 비용은 어떤 거가 될까요? 비용은 제가 마신 저희 학교에 이제 자판기 커피가 참 많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. 자판기 커피를 만들고 자판기 만들고 여기까지 운송하는데 얼마나 드냐. 그랬더니 이제 손살을 찌시면서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가 씨를 얻어서 파종을 한 다음에 재배만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알로에 같은 잎 속에서 8리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물을 공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기이지만 이제 가끔 내리는 비나 혹은 뭐 열대우리면서는 비가 너무 많은 날이니까 8리터를 당연히 채울 수 있을 것이고, 고산지대도 마찬가지고,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 이미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비용은 빠져서 저희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가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오히려 우리 이세인 양은 반대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그걸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더 잘 관찰하고 그것에 좀 따라가는 그런 뜻으로 저 심사위원은 좀 느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. 제가 적정 기술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그 기술 자체를
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 있는 원리도 충분히 찾아서 기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데 그 높이가 제 키보다 3-4배 더 높아요. 근데 그게 그 공기 기압에 따른 순환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자연을 보고 마이크 피어스라는 짐바브웨 건축가가 자기 나라에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. 바로 여기서 그 공기 기압을 건물 외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조절하는 원리를 가져와서 그걸 기술로 발전시킨 거죠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자연에 있는 자판기를 그대로 쓰자가 아니라 이 자판기의 원리를 분석해서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. 예,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